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빈이고요. 네, 저는 은비님이랑 긴급행동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게 된 신은서음이고요. 기후운동이나 그린 뉴딜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가 통인동 136이라고 새로 연 찻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은서님 뵌다고 예약도 제가 또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원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셨는지? 아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졸업 논문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기후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 이쪽으로 좀 주제를 잡고 써야지 했는데 막상 갔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크고 작은 고민들 하나가면서 기후운동에 전념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원팀으로 이제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또 요즘 화두고 되게 생동감 있게 운동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자발성이 핵심인데 사실 운동이라는 건 자기동원이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힘이고 희망이구나를 운동하면서 많이 느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 힘 얻는 게 큰 것 같아요. 재작년 여름부터 해서 그때 제가 한창 취업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취업에 엄청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학기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전공은 또 신소재공학과인데 계속 기후 쪽을 바라보다 보니 그냥 철강이나 반도체 쪽으로 취업하기에는 제 미래도 걱정이 되고 너무 기후와 동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 자리가 열려서 질문으로 그냥 제 상황이 이러한데 좀 많이 모순됨을 느낀다. 지금 기후위기는 심각한데 내 생계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되는지 어떤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대답을 못 들었어요, 사실. 저 때 그 행사 자리가 좀 마무리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앞에 계셨던 분이 기자셨는지 아니면 기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기도 신소재공학과라고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라고 그때 또 한 번 느꼈었죠. 그쵸. 사실 이게 기후위기라는 게 그냥 기존에 기후위기를 몰랐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 내 삶의 방식 이런 걸 생각했을 때나 기후위기라는 걸 알고서 내가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완전 뒤바꾸는 인식이기도 한 거잖아요, 기후위기라는 게. 근데 개인도 이제 그런 큰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사실 되게 절박한 마음에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막 했던 거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전이 석탄 발전소를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국전력공사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약간 이거 왜 수출해?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꺼라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서 지어주고 돈 벌 생각을 해? 약간 이러면서 이제 국내 그때는 진짜 그냥 웬만한 환경단체들 다 그때 문제제기하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통과시켰었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석탄 발전소 수출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서 이제 저희 분노 게이지가 점점 차올랐었고 그랬을 때 개가 아니라 늑대였구나. 이제 우리 애를 위협하는 이들이구나. 우리가 요구하고 도움을 구할 이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저희가 직접 행동이라는 걸 다시 카드를 찾게 됐고 싸움을 시작했었죠. 상황들이 되게 악조건이면 그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씨앗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결실이 나니까
우리는 결실을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는 거라면 이제 태도를 완전 다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안적인 어떤 사회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일상, 관계 방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고 예전엔 사실 에너지 전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에너지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말로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삶에서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전체가 다 전환을 한다는 건 어렵구나라고 그 현실감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법을 바꿔야 된다거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그 제도를 기반으로 지금의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쉽게 뭔가 그래도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서 말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법이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이 진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함부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성스러운 영역인 것까지도 하잖아요.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의 권위를 주는 게. 근데 기후위기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 공고한 법이 사실 계속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고 그래서 그 법이 공고하게 지켜온 결과물이 이런 위기라면 또는 많은 어떤 문제들을 양산하는 거라면 S를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로 사실 여기로 사실 손을 들어버리면 사실은 진짜 이렇게 세상은 계속 공고하게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그걸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 다 설득할 수 없죠.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뭐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랬을 때 이 내가 발붙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한테 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언어들을 다듬고 고르고 이렇게 디벨롭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저희 생계랑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돈이야 어떻게 벌리겠지, 일자리 하나 구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일 구하고 대학원 한번 원서 넣어보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내가 그 괴리를 겪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제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좀 요즘 정말 한두 달 전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후 쪽으로 조금 더 얘기 많이 해야지 그런 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찾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후위기가 너무 대응해야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몇십 년 뒤에 나의 노후를 생각하기 이전의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내 삶을 저 뒤로 밀어두기에는 나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만 믿고 막 일을 벌려놨다가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다른 동료분들이나 이제 뭐 선배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도 거의 매일 하시고 가족
가족과의 시간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잘 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한테도 생각할 그 시점이 됐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네. 오래가는 싸움인 거니까 1년 해서 되는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여유롭게 보자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오래 끈질기게 가야 되는 싸움이니까 더더욱 잘 지혜롭게 안배도 하고 하는 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많이 느끼는 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을 때 이제 팀으로 좀 더 같이 만들어가는 식으로 제 몸 하나로 다 소화하지 않아도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관계를 또 잘 만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막 돈을 버는 구조 속은 아니니까 저는 약간 화두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적게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살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독립을 한다면 저는 수도권 바깥의 삶을 꿈꾸고 싶긴 하거든요. 저도 수도권 밖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만 지냈어서 태어난 것도 네,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 그래서 굳이 계속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을 여기서 많이 알긴 하지만 네,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뭔가 미래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가 막 월 200도 작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제가 어느 분이 그 기준은 서울에서 사는 걸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라고 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서 사는 그 감각에서는 200만 원대는 기본으로 드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야만 하는 돈인 건데 확실히 이 서울에 있을 때 상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태적 전환, 대전환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제 기후운동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조금씩 이제 청년 농부분들이나 농생활에 좀 더 친화적인 분들이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점점 생겨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기후운동이 그런 고민들 좀 더 긴급행동보다 더 치열하게 꼼꼼히 해오셨던 분들이랑 또 시너지를 내면 좀 더 이제 삶에 대한 고민들, 또 지구에 대한 상상을 할 때 좀 더 해상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게 또 되게 구체적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총체적인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위기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부문만 위기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시대적으로 위기를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냥 망했다 또는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스케일이니까 체념 또는 비관하고 살아가기에는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사실은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막연한 어떤 기대 또는 어떤 막연한 절망이 우리한테 이제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꾹꾹 누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아서 그 에너지를 진짜 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런 기운,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관건은 저는 사람들이 활기를 띠고 자기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랑 자신감 있게 이제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사회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로 그 세상을 바꿔내는 용기를 갖게 하고 그런 게 저는 필요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운동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조직 안에서 받고 그게 또 바깥으로 나가면서 조직 너머의 세상에도 임팩트를 주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 긴급행동을
네,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그쵸.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네,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반갑기도 하고. 이사님 또 뵙고 또 개인의 삶으로도 사실 되게 치열한 삶이 있는데 또 사회 또 구성원으로서도 감당을 해나가는 고민들을 어떻게 또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뭔가 하나의 짐처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삶의 원동력으로 같이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꽉 차있던 빵들과 쿠키가. 그린피스에서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양연호라고 합니다. 저는 삶은에너지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도라입니다. 바이든이 와서 선물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선물 꾸러미도 준비하고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좌지우지 되는 게 정말 클 것 같아요.